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내용은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서 한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전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현상을 나열한 게 아니라 한국이 처한 복잡한 상황, 또 선택지를 상당히 날카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경쟁 구도가 어떻고 또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분석에서는요, 이 미중 경쟁이 예전처럼 그냥 무역 문제 정도가 아니라고 하죠. 네, 훨씬 넘어섰죠. 이제는 뭐 AI, 반도체, 5G 같은 첨단 기술 패권 문제, 그리고 안보, 외교까지 정말 전방위적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제재로 나오고 중국은 기술 자립으로 맞서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가 딱 짚는 게 청취자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한국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딜레마요? 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는 안보 동맹, 또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깝잖아요. 그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아, 어느 한쪽에 딱 붙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애써 왔는데, 근데 분석에 따르면 이 경쟁이 너무 격해지니까 이런 중간자적 위치를 지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진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양쪽에서 압박이 세져서 그런 건가요? 물론 압박도 있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기술 문제하고 안보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회색 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거요. 네, 그게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동시에 군사적 우위란 직결되는 안보 이슈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중국은 또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 편 할래, 저쪽 편 할래 이런 식의 선택을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이 모호성이라는 게 이젠 더는 좀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딱 자르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 정말 줄타기가 아슬아슬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석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생존 전략, 뭔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바로 삼중 트랙 전략인데요. 삼중 트랙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정책 세개를 나열한 게 아니고요. 각 트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좀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유기적인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트랙들인가요? 첫째는 뭐 당연하지만 한미 안보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 둘째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한중 경제 협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요. 네. 아세안이나 인도, 또 유럽연합, EU 같은 제3지대와의 외교 및 경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아, 세 번째 트랙, 외교 다변화. 이게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혹시 앞서 말한 두 트랙,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제3지대와의 관계 강화가 미중 어느 한쪽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줄여주고요. 한국의 외교적인 공간이나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스카즘 특정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확심해졌을 때 아세안이나 인도와 협력해서 공급망 충격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 위험을 분산시키고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삼중 트랙을 이해하실 때 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중 트랙 전략. 근데 여전히 안보 동맹 강화랑 경제 협력 유지, 이 두 축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이죠. 이 전략이 실제로 잘 작동하려면 분석에서는 어떤 내부적인 준비, 그러니까 한국 자체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분석에서도 외부 전략만큼이나 이 내부 역량 강화,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요. 펀더멘털 강화요? 네.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는 물론이고 뭐 인공지능, 바이오, 배터리 같은 미래 핵심 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투자와 R&D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고요. 투자와 R&D.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급망 문제, 특정 국가에 너무 치우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수입처를 찾는 걸 넘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내 생산 기반을 좀 튼튼히 하거나 아니면 우방국들하고 공급망 연대를 강화하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안팎으로 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 이걸 키우는 게 삼중 트랙 전략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은 안보동맹은 미국과 굳건히 경제협력은 중국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3지대와의 외교를 넓히는 삼중 트랙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체적인 첨단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공급망도 안정화시키는 이런 내실다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들어보면 또 설득력 있는 방향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분석에서 말한 삼중 트랙 전략, 그리고 내부 역량 강화, 이게 다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변화, 예를 들어 갑자기 어디서 지역 분쟁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전략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전략적인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나 또 우리의 국가 정체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생각해볼 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탐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